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호남 지역의 한국학 자료와 사라져가는 민간 기록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보존,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 기록문화유산의 허브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인데요. 호남 역사의 산 증인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올해 설립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남학의 대표 연구원인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도 설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호남을 대표하는 국학기관과 대학 연구원인 만큼 호남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호남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호남학 연구와 진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호남학 연구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해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앞서 그 기관과는 또 어떤 차별화된 대접이 있고 또 설립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주요 어떤 연역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명준 원장께서. 네. 저희 호남학 연구원은 일단 뭐 대학 부설 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 호남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6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초대 원장은 현암 이유로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학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3대 원장이셨던 지춘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도 민속학을 창안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5대 원장이었던 박준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호남의 시가문학 연구의 1인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남학 연구원이 창립된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70년대 같은 경우 이제 경제, 개발 중심의 어떤 이런 패러다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랬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민주화라는 의제 때문에 호남학 연구원이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9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학술 진흥재단, 지금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일 텐데 거기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서 조금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호남학 연구에 대한 메카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HK 일명 이제 인문한국 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연구원이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 의제, 하나는 감성 인문학이라는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비판적 지역학이라는 이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성 인문학, 비판적 지역학. 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사실 60주년이라고 하면 60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이 주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호남학 연구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학과 중심 체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 중심의 학술 연구 기반 시스템을 갖춰 나가게 됐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연구원 소속, 그러니까 오직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교수가 7분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타 지역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 같냐면 향후 이 대학이 학과나 학부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연구소 중심 체제의 학문학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호남학 연구원은 어떤 이런 흐름에서 선편을 쥐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국내 최초로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모토를 내건 대학원 호남학과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 호남학이란 이 학문을 독립된 학문의 형태로 보편화할 수 있겠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역학을 장기 주속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자랑을 또 하자면은 저희가 연구원으로는 드물게 전문 학술지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지역학 전문 저널, 이 호남학 있고요. 이게 63년에 창간돼서 지금 75집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성 인문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감성 연구를 다루는 감성 연구라는 저널이 있는데 이게 201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7집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남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지역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서 호남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체계로서 이제 갖추어 나가고 또 앞으로 지역 연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동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의 대학 자체 학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호남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천득겸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호남학 연구원이 호남학의 본래에서 약간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늘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역학이 기존의 지역학의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학의 혁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역학의 대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성 인문학이라는 것은 지역학의 내포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강봉용 교수님께서 이제 그 수섭이라든지 바다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호남학 연구 성과들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륙의 관점만 너무 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륙의 관점과 해양의 관점이 교차되는 지점들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호남학이 어떤 완전체로서 이렇게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들 지금 활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으로부터 관점과 대륙으로부터 관점을 봐서 전근대 시대 내지 근대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선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남학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에 있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호남학, 뭐 광주학, 뭐 서울 쪽에는 뭐 서울학, 뭐 경기학, 뭐 인천학, 뭐 전북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거를 어떤 포함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등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학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구성되어가는 어떤 학문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제 이야기가 자칫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학의 혁신이라든가 대중화를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호남학 이야기가 되면 이렇게 반응이 뭐냐면 그게 무슨 학문이 돼. 그러니까 이 반응을 제가 이제 궁금해하다가 찬찬히 생각해봤더니 이분들이 생각하는 학문이란 거 뭐냐면 극히 뭡니까 서구의 어떤 근대적 학문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호남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호한 형태로. 근데 이거를 과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학문의 전통이 서양하고 좀 동양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독일어로 하게 되면 비신샤프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런 체계에서 보게 되면 동양의 학문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실천의 측면들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이를테면 서양 학문들은 뭐 미란 무엇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와디스 계열이라면 동양의 학문 전통은 뭐냐면 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실천적인 맥락들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지식의 독자성이라든가 체계성, 엄밀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양의 학문은 이상한 거예요. 모호하고. 네. 근데 이 서양 학문은 어떤 존재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동양의 학문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측면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물음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학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호남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학이나 뭐 광주학이다 이걸 어떤 정체성들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서울 내지는 이제 중앙이라고 그러죠. 중앙과 지방의 어떤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이분법들을 어떻게든 해체하는 그런 힘이 돼야 된다. 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80년대 이후일 겁니다. 아마 지방 분권이라든가
문화 민주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정말 아래로부터 이렇게 오는 어떤 동력으로서 이런 지역학들이 작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그 호남학의 어떤 정체성을 묻는 것보다는 네. 이 호남학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실전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호남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뭐 토론의 주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어쨌든 호남학의 허브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문제고요. 학문이라든지 여러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호남이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떤 감성이라든가 어떤 정서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서부하고 동부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영광 있는 이쪽 그 해안가하고 저쪽 남해 쪽에 있는 해안가의 정서나 이 감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뭉뚱그려서 호남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서 저는 지역학은 어떤 형태든 간에 백가쟁명식으로 자기 주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 안에서 횡단도 이루어지고 연대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호남학이라는 게 학문적 정체성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정체성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매우 지엽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겠는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좀 모순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뭐 서울학, 뭐 경기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인천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이렇게 정말 르네상스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추세에 그 학문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한국연구재단. 보게 되면 이 지역학 관련된 학문 분류 코드가 없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도 안 되고 사회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무슨 인문학이냐. 근데 사회학 쪽에서 하게 되면 이런 엄밀하지 않은 이런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 이런 식의 어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남학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호남이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학들의 어떤 갖고 있는 내용이나 특수성들을 범주화해서 하나의 어떤 학문 분류 코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강제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이 지역학이란 이 학문학위가 이 학문의 영역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방금 분류 코드라든지 이런 분야나 영역들이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우선시돼서 추진돼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지역학의 장기 지속의 관점에서 연구되기 위해서는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호남학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 일반 대학원 호남학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호남학에 대한 그 욕구를 갖고 있는 수요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기관이 한 집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연대해서 뭐냐면 이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이런 프레임들을 지역적으로 한번 짜본다면 아까 우리 뭐 대구 경북의 어떤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 중심에 저는 한국 호남진흥원이 커브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거물못처럼 이렇게 딱 끌어와 준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 호남학 연구원에서 했었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남 그 누적 원림 연구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세계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 이런 일들도 같이 해 나가면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포럼도 좀 궁금한데 혹시 내용 잠깐 소개를 정명중 원장께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그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호남학 연구기관이라는 이 모임의 상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여적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이 생겼다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에도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남악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 영국위안협의회가. 그래서 저는 한국호남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이 기관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간다면 호남악 내지는 호남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지역학이 한국 사회의 어떤 유력한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네.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예. 혹시 이제 이런 호남학 연구 성과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타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어서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호남학 연구원 60주년 창립에 즈음해가지고 국내 그 지역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국외 지역학 연구기관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천등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나 문화 쪽이 좀 집중되지 편중된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학 관련 DB 구축이 일반적인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된 이 교육, 지역학 교육들이 아까 우리 강봉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연관된 그 정책이라든지 관광 개발 이런 흐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학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역사나 문화 쪽에 편중되기보다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천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환경 문제라든가 재난 문제라든가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위기 문제와 연동해서 어떤 지역학의 문제들을 사유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국외 사례를 제가 봤을 때 북에서 이제 세계적 흐름이 보니까 지역학이 아니라 아무래도 도시학이라는 이름 형태로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도시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도시학이라는 이 형태의 흐름이 좀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진화 의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기록들을 이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유 기록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대체해 가면서 어떤 지역학들을 세계적 맥락으로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희 연구원의 이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의 모토가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지역학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트랜스 로컬한 학문이어야 된다. 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다음에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떤 아우르는 이런 형태의 학문이어야지 어떤 응전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호남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또 해주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또 기관의 일자리, 채용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예. 네, 좀 덧붙여 주시죠. 예. 네.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호남학과를 만들었지만 당장 문제가 뭐냐면 출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좀 난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이 이제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맥락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뭐냐면 공동의 어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지역에서 나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오포대에도 있고, 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에 호남학과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플랫폼을 개발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꺼내야 되겠다, 이제 지역 사회에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지역학이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저는 대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정치나 행정 관료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 대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공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공동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이게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 사람들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겠나.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저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대중들이 친근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그 가장 큰 현안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서 기존의 어떤 지식인 연구자 형태가 아니라 지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큐레이팅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자산이라든가 이것들을 다루면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지식인으로 양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된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혼합 연구기관이 모였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모이면 싸웁니다. 근데 싸우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모인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학 관련 연구자들의 목록하고 이분들이 생산해낸 그 연구 결과물들을 이렇게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모아서 공유하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시민 대중들에게 알리는 방법들은 어떻겠냐. 이게 결국 이제 이게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학의 어떤 혁신 방향이라든지 내용이 저는 거기 안에서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호남학이란 단순히 학문적인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호남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호남학 연구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호남학은 우리 지역의 뿌림과 동시에 과거, 현재, 더 나아가 미래의 좌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호남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집중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